정말 절절하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해답을 구하는 그런 절절한 또 진정한 모습을 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숨통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지금은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보도가 안 돼요. 자, 한국일보. 대통령 지시에 예정에 없던 근로감독관 500명 즉각 충원. 근로감독관 이분들 명함 뒷면 네, 떨어지면 죽는다. 보셨죠? 이제 명칭도 이제 바꾸죠. 노동경찰로 바꿉니다. 노동경찰로. 네. 근로감독관 하니까 정확히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군사경찰이지 않습니까? 군사경찰로 이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하면 잘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건가? 이런 착각도 있어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노동경찰로 이제 바꿉니다. 세다. 아니, 진짜 경찰 업무예요. 네. 특별사법경찰관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수사도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도 혼내줄 수 있어요. 노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사망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거 끝만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거 다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망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어요. 그게 우리가 뭐 K-팝 잘하고 이런 것도 뿌듯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나라는 후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죽는다는 네. 거예요. 산재가 OECD 가입국 중에 제일 많죠. 이런 건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대통령 단호한 의지고요. 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 목숨을 살릴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한 것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 30년 전에 13,000명 죽었는데 지금은 3,000명 이내가 죽습니다. 10,000명이 없어졌어요. 노력한 결과예요. 네. 산재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명함 이렇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노동경찰들이 네. 이제 모든 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명함 뒷면에다 이렇게 한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떨어져 죽으면 그 회사의 오너쯤 되시는 분도 폐가 망신합니다. 돈 많이 손해볼 겁니다. 근데 형사처벌도 받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만 좀 불편합니다. 그쵸. 옛날에 우리 안전벨트 안 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히 매잖아. 당연한 거죠. 어?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좀만 더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오늘 경향신문. 여당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내놓는다. 15%대 고금리 사라지나? 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절절하게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 어떻게 더 이자가 더 높냐. 돈이 없으면 이자가 또 낮아야지. 15.9 그게 살라는 거냐. 정말 절절하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해답을 구하는 그런 절절한 또 진정한 모습을 봤는데, 요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법상 조직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본부가 그런 걸 서민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5.9%나 그렇죠. 매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6%예요. 16%. 16%인데 그러니까 왜 16%냐면 서민들은 신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떼먹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니네가 돈 번 게 수십조 아니냐. 행제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수이익. 순이익이라는 게 그냥 안 나옵니다. 월급 주고 뭐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도 하고 쓸 거 다 써. 네, 성과금 막 1,000% 막 다 주고 나서 순이익. 네. 순이익이라는 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생기는 건데 12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게 기업에서 쓸 거 쓰고 다 써도 이렇게 남는 걸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할 때 잘 봐야 됩니다. 네, 순이익이랑 그냥 그 이익이랑 완전 다른 거니까. 그럼요. 네. 매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은행이 도대체 뭘 해서 돈 벌었냐, 투자 잘했냐, 기술 개발했냐, 예대 마진으로 돈 번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대 마진은 누구의 돈이냐? 국민들 돈이고 없는 사람들 돈이다. 왜? 있는 사람들 아파트 몇 채씩 있고 전세 빌라왕 이런 사람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걸 거기서 안 남겨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민들한테 이러냐? 이건 갈취형이다. 그리고
서민금융 해가지고 이자 때문에 리스크 비용이 얼마가 되냐? 겨우 몇백억밖에 안 되지. 아니 몇십조를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냐라고 얘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잔인하다는 얘기. 이런 데서도 어떻게 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만 되냐?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이 너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 불나면 119 전화하듯이 헌법에도 119가 있습니다. 119가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경제는 창의와 자유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경제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에서는 소위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득을 재분배하라는 거예요. 좀 엇비슷하게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숨통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지금은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여당발 기사잖아요. 여당이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을지로위원회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우원식 의장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병덕 의원이란 분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데 은행 을들을 위한. 그렇죠. 갑이 아니라 울. 우리 맨날 갑질 당하는 사람들. 근데 은행에 ESC라고 뭐 사회공헌하는 팀장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요일 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사회공헌 얼마나 하냐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5대 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한 게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많이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대부분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은행은 뭐 자영업자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에어컨 설치 200대 해줬고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십제를 받으면서 에어컨이 그 중국제 사면 얼마도 안 돼요. 뭐 국산도 그렇게 비싸고 하여튼 뭐 그런 거 200개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은행이 제대로 안 하면 전 예전에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이익에서 얼마 정도를 많이 남기면 사실 국민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번에도 이제 교육세 같은 거 0.5 늘리고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해서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다면 이건 입법사항으로 강제로 해야 된다. 여당에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소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몸무게 100kg, 어떤 사람 50kg예요. 같이 중간에서 똑같이 뭐 5%면 5% 나가가지고 시소 타라 그러면 50kg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땅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삶은 좀 방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재미없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면서 휴머니스트예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 서민들이 저희가 장발장은행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200~300만 원 겨우 빌려준다고 전화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어떤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한부모 가족 엄마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울어요. 살았다 이래요. 20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근데 서민금융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숨통을 틔워주면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국가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뭐 돌불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국가가 든든한 친구로서 뒷받침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뭐 수십억, 수억 빌려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정도만 그냥 좀 융통, 학기 초에 좀 요만큼. 그다음에 막 악성 채무 조금만 좀 갚을 수 있도록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거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서민들에게는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인들을 위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깽판 지목된 명동 현중 시위 경찰 강력 제한 조치 추진. 대통령이 깽판이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중국 대사관앞 명동 입구의 시위. 자, 이제 뭐 대책이 나오네요. 경찰. 서울 명동 현중 시위 강도 높은 제한 추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제한 통고에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이나 관광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 외교사절이나 관광객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런 집회는 제한될 것이다.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규탄한 바로 그날의 밤에 그 오마이뉴스가 현장 가서 영상과 촬영을 해서 그 다음날 올린 거예요. 이러고 다녀, 이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대단히 좀 혐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영상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오마이뉴스에서 현장에 갔어요. 일단 뭐 당장 교통 막히고 빵빵거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까? 이게 왜 뭐 그런가 하는 거야? 봤더니 저놈 새끼들 혐오 집회 때문에 이런 거야. 현장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뭐 난리통이에요, 난리통. 자, 뭐 중국 사람도 떠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이나 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 경찰이 얼마나 강도 높은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네. 전 저 사람들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현행범 체포할 겁니다. 현행범 체포하면 48시간씩 영장 없이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유치장에. 네. 그래서 시위 한 번 할 때마다 48시간씩 가고 그리고 그때마다 입건하는 거예요. 형사처벌로.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일상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는 건데 누군가를 혐오하고 공격하고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 중국 관광객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 소수자거든요. 소수를 혐오하고 이런 짓거리잖아요. 이런 거는 체포해야죠.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네. 누구를 해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제가 인권운동가로서의 오창희 국장님을 봐온 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히려 더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이 행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을 많이 계속 써왔죠. 옹호해 그럼요. 엄청 써왔죠. 분인데 그렇죠. 네. 오히려 반대. 네, 이거는 깽판입니다. 깽판. 깽판 그 자체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혐오를 새로운 조장하는. 규제법이나 처벌 조항 이런 게 확실하게 좀 마련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 필요할 것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집회를 범죄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집회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불허하면 돼요 경찰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행진도 불허하면 돼요. 이거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불허해버리는 처음부터 거예요. 그러면 불허. 이제 미신고 집회가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짓거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 말들은 다 범죄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장들이 서마다 다 있어가지고 요 몇십 명은 그날로 잘 모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김포 같은 데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화성 경찰서 이런 데로 유치장 많으니까 잡아 넣어야죠.